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햇빛은 최고의 천연 치료제다. 햇빛의 선물. 지은이는 안드레아스 모리츠, 옮긴이는 정진근, 발행은 에디터입니다. 우리는 보통 햇빛을 쬐게 되면 자외선에 노출되어 피부가 그을리고 피부암, 백내장 그리고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은 햇빛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햇빛 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태양을 비난하는 것은 주로 자외선 차단제 업계나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대중에게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의 목적이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를 늘리려는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자외선과 암을 연관시키는 이론에 따르면 케냐, 티베트 혹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암에 걸려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고도가 높아 자외선 조사량이 많은 지역이나 적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특히 피부암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피부암은 햇빛 아래에서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거나 발암성 화학물질로 가득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햇빛을 쬐었을 때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어떻게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당뇨와 고혈압 등 다른 질병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를 알려줍니다. 햇빛은 약물이나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와 달리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해로운 부작용도 없이 수많은 질병을 예방한다. 햇빛은 모든 형태의 치료에 효율성을 배가하는 이상적인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햇빛은 최고의 천연 치료제. 자연에는 없어선 안 되고 믿을 만하며 그 양도 풍부한 천연 치료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이다. 햇빛은 자연의 약국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햇빛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불러온 원인인 것처럼 비난을 받아왔다. 태양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여러분은 태양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것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선호함으로써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 심지어는 생명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우리가 잡지에서 보는 충격적인 공익 광고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유명한 암 관련 자선 단체에 의해 제안되었고 직접 투자 관계자인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 지원으로 만들어진 광고다. 이 광고는 여름 내내 많은 여성 잡지에 실렸다. 광고 속의 경고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고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피부의 변화를 살펴보라며 강력히 권고하기도 한다. 치명적이지만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문 흑색종과 훨씬 더 일반적이고 치료가 가능한 피부 종양을 구분하지 않은 채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일반 대중에게 시시때때로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거나 두려움을 안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의 목적이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한 햇빛 차단 제품의 판매를 늘리려는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자외선 차단제는 기껏해야 햇빛에 의한 화상을 방지할 뿐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진짜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인 악성 흑색종을 예방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예방하려 하지도 않는다. 햇빛에 의한 화상과 흑색종 사이에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가? 실제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흑색종 발병 위험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나는 사람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것에 관한 교묘한 술수와 거짓말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셀 수 없는 많은 햇빛의 혜택을 사람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의사와 과학자가 인정하지 않는 진실. 1960년대부터 대중화된 자외선 차단제는 병에 담긴 신비한 의약품이면서 우리를 피부암으로부터 지켜줄 것으로 여겨졌다. 수많은 광고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차단제는 음식이나 물 혹은 집이나 옷처럼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마치 산소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건인 것처럼 여기도록 세뇌되어 있다. 자외선 차단제가 널리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암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대중매체를 통해 꾸준히 경고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일반 대중은 그런 사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피부암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더 많은 양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기껏해야 사용하던 제품을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바꾸는 데 그치고 만다. 연구원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피부암의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외선 차단제 지지자들은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을 키운다고 믿는다. 또 다른 이들은 사람들이 귀 뒤쪽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햇빛에 노출되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거나 통제된 연구 결과 자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흑색종을 발생시키는 유해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흑색종이 많이 발병하는 지역은 자외선 차단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며 햇빛 노출이 적고 주로 실내에서 일하는 도시 환경에서 흑색종 발병률이 가장 높다. 1982년 8월 영국의 저명한 의학저널 낸시에는 악성 흑색종과 작업장의 형광등 조명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의 저자는 실내 형광등 조명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흑색종의 관계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자였다. 머리카락 색깔, 피부 타입, 그리고 햇빛에 노출된 이력 등을 고려한 이 연구에서는 형광등 조명 아래에서 일할 때 흑색종 발병 위험을 2배 가까이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서 흑색종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형광등에서 나온 UVB 자외선의 양, 형광등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형광등 불빛의 파장 등이 햇빛과 비교되었다. 여기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경구 피임약도 함께 고려되었다. 그들의 연구는 대부분의 흑색종이 몸통이나 팔다리처럼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부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햇빛에 노출되어 그을린 피부가 실제로는 피부를 보호하고 햇빛을 더 많이 쬐는 사람들이 형광등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덜 민감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햇빛이 없으면 건강도 없다. 햇빛을 쬐어야 하는 양은 체질이나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 및 균형 잡힌 생활 방식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쬐는 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막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태양에 대한 연구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유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햇빛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된 수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별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독성이 가득하고 값비싼 의료용 약물에 의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려는 대부분의 치료법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건강하고 온화하며 생명을 살리는 치유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혜택을 얻는 것이 훨씬 유익한 방법이다. 자연의 혜택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풍부한 햇빛도 그중 하나다.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아래 열거한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의 몇 가지 예들이다. 심전도 수치를 개선시킨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 심박 출량을 개선시킨다. 필요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간 속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혈당량을 조절한다. 에너지, 지구력, 근력을 증가시킨다. 림프구와 식균지수, 혈액소 백혈구 하나당 잡아먹는 세균 횟수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개선한다. 혈액의 산소 운반 용량을 증대시킨다. 성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킨다. 감염에 대한 피부의 내성을 개선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고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인간의 몸이 자외선을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과 피부는 선천적으로 완벽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외선이 정상적인 세포 분화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헬렌 쇼 박사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외선이 부족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선글라스 혹은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황반변성과 같은 특정 퇴행성 안질환, 눈병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다.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선글라스 착용을 중단하거나 선글라스 색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눈이 점점 햇빛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시력을 개선하고 햇빛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다른 방법도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눈 운동, 알칼리성의 좋은 영양소 섭취, 그리고 텔레비전의 장시간 시청으로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우리의 전형적인 실내 생활은 산성식품과 산성음료로 인한 지나친 자극, 텔레비전 시청에 의한 콜레스테롤 증가 및 탈수 효과, 그리고 눈을 포함한 몸의 모든 세포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온갖 스트레스 요인 등과 어우러져 시력을 떨어뜨린다. 태양은 우리 눈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햇빛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햇빛이 부족하면 눈이 창백하고 생기를 잃는다. 햇빛에 극도로 민감한 것을 우리는 광선 공포증이라고 부른다.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미봉책일 뿐이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더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눈은 선글라스를 오래 착용할수록 빛에 더 민감해진다. 따라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는 직접 햇빛을 봄으로써 빛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햇빛을 직접 보는 간단한 눈 운동으로 시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했다. 해를 직접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이고 절대로 뜨거운 한낮의 해를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해를 보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을 입을 정도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눈으로 직접 해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감은 다음 해가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향한다. 그리고 머리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햇빛이 망막의 모든 부분에 닿게 한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나 일부 애완견조차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이렇게 꼭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 경우 우리 눈은 적절히 자가치유를 하거나 지친 시세포를 교체하지 못하게 된다.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햇빛이 직간접적으로 눈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눈에 햇빛을 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강렬하지 않은 시간대에 해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햇빛의 치유력에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본능 때문이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우리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몸 역시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신과 육체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기화되어 있으며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된 개체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지능을 존중해야 한다. 좌회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좌회선 차단제의 주장에 현혹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햇빛이 균형 잡힌 성장에 유익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암을 예방하는 햇빛. 1940년대 프랭크 애펄리는 위도와 암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했다. 그는 햇빛이 암에 대해 상당한 면역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현재 입증된 사실이다. 샌디에이고 대학교에서 수행된 2개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햇빛을 통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은 65%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취합하여 메타 분석을 수행했다. 그들은 실험 대상자들을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 간의 암 발병 빈도를 비교했다. 그들이 취합한 데이터에 의하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고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감소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는 그룹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얻기 위해 피부가 검은 사람은 하루에 25분, 그리고 피부가 흰 사람은 10에서 15분 정도만 햇빛에 노출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허셉틴처럼 대대적으로 강구하는 항암제보다 햇빛이 실질적으로 암을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똑같은 양의 햇빛으로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을 3분의 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연구에서는 몸에 비타민 D가 축적되었을 때 말기 유방암 여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활성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이거나 그 이상인 13명의 여성들은 6개월의 실험 기간 동안 생존하였지만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그룹 13명 중 5명의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6개월 안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미국 크레이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행된 새로운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및 칼슘 보충제가 암 발병 위험을 무려 77%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다.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암에는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외에 다른 암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 D가 현대과학을 통해 알려진 어떤 항암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암 발병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햇빛을 이용해 만든 비타민 D의 부족이 골다공증, 류머티즘 관절염, 심장질환, 당뇨 등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건강상의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골다공증은 주로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발생하며 비타민 D 결핍은 칼슘 흡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있으면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우울증, 대장암 그리고 정신분열증을 예방할 수 있다. 구루병은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뼈의 변형과 장애가 일어나는 질병의 이름이다. 비타민 D 결핍은 제2형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고 췌장의 인슐린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 비만은 몸에서 비타민 D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는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2배 이상의 비타민 D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D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선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비타민 D 결핍은 정신분열증과도 관련이 있다. 계절성 우울증은 햇빛이 부족하여 멜라토닌 불균형이 생길 때 발생한다. 만성 비타민 D 결핍은 종종 섬유근육통으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 증상이 근력 저하, 신경통 등으로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햇빛을 쬐는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당뇨나 암처럼 심각한 질병이 발병할 위험을 50에서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2000IU씩 공급받은 영유아는 이후 20년 동안 제1형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80% 가까이 감소한다. 오늘날 병의 환자의 60%와 요양원 환자의 80%가 비타민 D 결핍이다. 설상가상으로 임산부의 76%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다. 질병을 억제하는 햇빛의 혜택을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한다. 제약회사들 역시 암과 다른 질병들을 치유하는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합성 비타민 D를 함유한 값비싼 약을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햇빛에 의해 만들어진 비타민 D와 비교할 때 합성 비타민 D는 효과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우유 등에 첨가된 비타민 D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햇빛과 운동의 놀라운 조합. 햇빛은 우리에게 활력과 영양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활기를 북돋운다. 그러므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밀실, 공포증 혹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계절성 정서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기나긴 겨울 동안 실내에 고립되어 있으면 몸은 충분한 양의 햇빛을 보지 못해 계절성 정서장애가 생긴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햇빛을 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햇빛의 양은 각자의 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햇빛을 쬐는 시간 역시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도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운동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한 장소에 오랜 시간 꼼짝없이 머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한다. 운동은 근육의 긴장과 힘을 주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한다. 햇빛과 운동은 모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도 유익한 효과가 있다. 그 효과에는 신경과민, 분노, 그리고 정서불안 등의 감소와 스트레스 내성, 자신감, 상상력, 창의성의 증가, 그리고 긍정적인 인격 변화,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감소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이면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D는 몸에 유익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광욕은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있다. 햇빛을 쬐면 뇌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낮 시간 동안 해가 있는 바깥에서 활동하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분이 만들어진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햇빛 치료 요법에는 인공 태양광이 사용된다. 이때 쓰이는 빛 상자는 자연스러운 햇빛의 효과를 흉내낸 것이다. 이 요법은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우울증 증세를 완화시킴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비타민 D의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일광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광욕을 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에 일광욕을 추가했을 때 실험 대상자들은 체력 검정에서 19%나 증가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비타민 D는 칼슘 향상성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개선하여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왔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 보면 비타민 D는 근력과 근기능을 강화하고 넘어져서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들은 비타민 D 수치가 높을수록 운동 기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연구원들은 활동적인 그룹과 비활동적인 그룹 모두에게 비타민 D 수치가 높을수록 근골격 기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요약했다. 그들은 활동적인 그룹과 비활동적인 그룹 모두에 비타민 D 보충제가 운동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자외선을 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50%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자외선, 즉 햇빛을 쬐는 사람들의 면역 체계는 지속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유지한다. 또한 겨울 동안 추가로 자외선을 쬐는 어린이들은 신체적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따뜻한 지역으로의 여행은 겨울 동안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햇빛을 더 많이 쬐는 방법. 이제 여러분은 햇빛이 공기나 음식 혹은 물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이다. 또 여러분은 햇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그것이 통상적인 질환이든 무시무시한 질병이든 햇빛을 이용해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햇빛은 영양소이면서 약이고 동시에 해결책이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햇빛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량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적절한 양의 햇빛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몸이 알려준다. 햇빛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빨라야 5시에 퇴근할 때까지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일주일 내내 낮 시간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만 지낸다. 그런 경우라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 햇빛의 혜택을 누리고 싶지만 실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실내에서도 더 많은 햇빛을 쬐을 수 있을 것이다. 창문은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유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창문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든다.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둔다. 계절과 날씨가 허락한다면 창문을 열어둔다. 태양광과 비슷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 라이트를 가능한 한 많이 설치한다. 온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일광욕을 할 수 있다. 여름에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의 강도가 너무 강하고 적외선이 많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햇빛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이유로든 지나치게 오랜 시간 햇빛을 쬐었다고 생각된다면 알로에베라, 코코넛 오일 혹은 올리브 오일을 바른다. 일광욕 전에는 일광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에 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알로에베라에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화합물인 리그닌이 함유되어 있다. 리그닌은 피부가 빨리 치유되도록 돕는다. 또한 알로에베라는 뛰어난 진통 효과를 갖고 있으며 피부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버진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은 천연 보습제로 특히 햇빛 화상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다. 겨울과 봄, 가을에는 햇빛이 부드러우므로 여름처럼 정오 무렵의 햇빛을 피할 필요가 없다. 겨울의 아침과 저녁 시간은 햇빛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오 무렵의 한낮의 햇빛을 쬐는 것이 더 좋다. 사람들은 보통 여름에만 일광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바람을 완벽하게 가릴 장소만 있다면 추운 겨울에도 충분히 일광욕을 할 수 있다.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벽 한쪽에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 이때 측면은 반드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태양을 향한 벽은 고도가 낮은 태양으로부터 최대한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약간 기울어 있어야 한다. 담요를 깔고 누우면 실내에 있을 때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은 날씨가 화창할 때 망설임 없이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나는 몹시 추운 지역에서 지낼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미용이 아닌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일광욕을 한다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는 햇빛 화상을 피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일광욕을 하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점 늘려가다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도시인들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우리가 자연계의 계절 변화를 속이고 과학기술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히려 적응력이 떨어져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갑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종종 위험할 수도 있다. 시간을 갖고 달라진 환경에 단계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일광욕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햇빛 치료를 시작하려면 가능하다면 몇 분 동안 몸 전체를 노출시키고 그런 다음 날마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20에서 30분 동안 일광욕을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여러 날 동안 하루에 40에서 60분 동안 햇빛 아래 산책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몸은 일정량의 비타민 D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비타민 D는 겨울철에 4에서 6주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틈날 때마다 직접 햇빛을 쬐어 비타민 D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는 것이 좋다. 경험으로 미뤄 볼 때 그림자의 크기가 실제 키보다 길어지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UVB 자외선의 강도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광욕을 하고 나서 몸을 씻을 때 음부와 겨드랑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누는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피부에서 생산한 비타민 D를 포함한 모든 유분을 제거한다. 피부에서 생산한 비타민 D를 몸이 모두 흡수하는 데는 최대 48시간이 필요하다. 일광욕을 할 때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에서 어떤 형태의 비타민 D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햇빛으로 치유하라. 당뇨에서 암까지 최고의 치유 에너지 햇빛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